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헌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부분은 헌법 원리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 헌법 원리에 기해서 우리 헌법 군인 정신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네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권론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기본권론. 기본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이런 얘기예요. 기본권, 기본적 인권, 기본권론이나 인권론이나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는 오늘은 먼저 국민의 인권론과 군인의 인권론 이것이 일단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왜 다른가? 그 근거는 뭔가? 그걸 헌법적인 차원에서 한번 첫 시간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인권의 충돌론, 특히 군인의 인권의 충돌론과 관련해서 특히나 지휘권과 부하의 인권이 일단은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에 익숙하게 충돌이라는 표현, 정확한 표현으로는 충돌이 아닌데 충돌이라는 그 충돌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 어떤 기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국민의 인권론과 군인의 인권론부터 해볼게요. 자, 국민의 인권론이에요. 국민의 인권론은 자, 일단 인권이라는 것이 크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도식화시킬 수 있어요. 보호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이 보호 영역이라는 것은 법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법률이 보호한다. 이 보호 영역이라는 게 바로 권리예요, 권리. 이 보호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나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핵심, 코어, 이게 본질 내용이라고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권 안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좋게, 본 교수는 계란을 참 좋아하는데 달걀에 하얀 자, 노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인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법률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일정 부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바로 제한이라고 그래요. 제한. 법률로서 37조 2항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등, 그 다음에 법률로서라고, 법률. 왜 법률이라고 했냐면 법률은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은 시행령이고요. 국방부 장관이 제정하는 것은 시행 규칙이고요. 따라서 헌법은 대통령도 국민의 인권을 제한할 수 없고 장관도 물론 국민의 인권을 제한할 수 없고 인권의 제한은 오로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한한다. 그게 바로 법률이라는 의미예요. 법률. 국민의 대표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이 보호 영역 안에 제한, 법률로서 들어가는 게 제한인데 이 제한일 때 제가 지금 하얀 자라고 표시했던, 달걀에 하얀 자라고 표시했던 이 부분은 제한이지만 노란 자로 바로 들어간다. 법률이 그 인권의 노란 부분, 핵심 부분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침해다. 그런 의미예요. 네, 구별하는 이유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교양, 참고로 들으세요. 생명권이 있어요. 생명권은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이죠. 살아 있어야죠. 살아 있어야 인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끊는다. 사형제도. 사형제도. 엄밀한 의미로 보면 그게 바로 이론의 도구마예요. 이론을 왜 만들었어요? 잘 설명하려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독일에서 만든 이론이에요. 독일에서 인권 논의할 때 이렇게 논의하는 건데 다 설명이 가능해요. 딱 하나 걸린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생명권이에요. 생명권은 바로 생명 자체가 본질 내용이기 때문에 사형, 법률로서 사형을 선고해버리면 그 자체가 본질 내용 침해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제도가 위헌이냐 아니냐 논의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보면 어린아이, 부녀자 수없이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는 사실상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논의 때문에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때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형도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사실상의 어떤 논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예를 하나 든 거예요. 본질 내용 예를 하나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때 제한할 때 이 제한이 위법하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이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필요한 경우. 이 부분 오늘 해석의 핵심이에요. 좀 이따가 지위 권한과 부하의 인권의 충돌의 경우 이 필요한 경우의 해석 논의인데 바로 이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면 즉 필요한 경우이면 그것은 적법한 기본권의 제한. 자, 기본권의 제한은 적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과잉금지 원칙, 과잉됐다. 그러면 위법하죠? 위법하면 기본권의 침해라고 써요. 위법한 침해, 적법한 제한. 자, 그 정도는 교양으로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국민의 인권론은 이와 같이 보호 영역이 있고 이 보호 영역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이 과잉금지 원칙 안에 있으면 적법한 제한이고 과잉금지 원칙을 넘어가면 위법한 침해고 그러한 제한이 바로 본질 내용을 건드려버리면 그 자체로 침해다. 자,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합시다. 그 정도는. 이게 이제 국민의 인권론인데 자, 국민의 인권은요,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먼저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은 10조에서 분명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부터 평등권부터 해서 36조 2항까지 보건권을 예시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헌법 37조 1항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경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10조 후문에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자,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민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 이게 헌법의 명령이에요. 국민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 영역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국민의 인권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생각지도 못했던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성소수자의 서로 다름을 인정할 권리 어느 정도 인정이 됐어요. 법원에서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SNS에서 지워질 권리
이 부분도 이제는 법률상의 보호 영역 안에 들어갔어요. 이와 같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확대가 돼요. 계속. 계속 확대가 된다. 이와 같이. 계속 확대가 된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그러면 한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되고 계속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인권도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살아있나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아니잖아요. 국가는 누구를 통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국민 중에 일정한 자격을 뭐 시험을 보든 뭘 하든 요즘은 다 시험이죠. 대한민국에서 시험으로 공무원을 뽑으니까. 일정한 자격 시험을 통한 공무원을 통해. 공무원은 누구예요? 내내 국민이에요. 국민 중에서 공무원인 국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 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군인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군인의 인권. 역시, 자, 이런 이론적인 설명은 우리 자체적인 어떤 학자에 의해서 정리된 게 아니에요. 다 독일 기본권론. 법학 그러면 독일이에요. 크게 법학을 두 가지로 나누죠.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라고 나눠요. 상식적으로 좀. 대륙법계는 특히나 이게 성문, 법률을 이렇게 글자로 적어 놓는 걸 즐겨 했고요. 영미법계는 글자로 적어 놓기보다는 케이스, 누구 대 누구 사건, 이렇게 케이스로 판단하기를 좋아했어요. 그거는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나 추구하는 정의는 같은 거예요. 하여튼 대륙법계의 법학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근데 그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발전시켰던 이론을 일제시대에 일본 학자들을 통해 대한민국에 그대로 나무 심듯이 이식이 된 거예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다 독일 이론이에요. 자, 보면은 독일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히 군인. 자, 1차 세계대전 일으켰을 때 군인, 독일 한번 상황해 보세요.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군인? 특별 권력 관계다.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군인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며 영토를 수호해야 된다며 그거 누가 해야 되는데? 국민 중에 제복 입은 국민. 거기는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식으로 할게요. 저는 제복 입은 군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은 어때요? 국가의 명령에 절대 충성해야지. 그 생각이 바로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할 의무만 있지 권리,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 없다. 군인은 인권이 없다. 이게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독일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렸을 때 독일 군인들은 명령을 따르느냐 탈령해서 죽느냐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홀로코스트라는 경험을 했잖아. 독일 국민들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같이 대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야. 근데 나는 독일 군인으로 왔고 얘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용소에 왔어. 근데 지금 국가가 나보고 얘를 죽이래.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래.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어째야 된다고? 당시에는 절대 충성해야 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군인 중에 아직
이런 향수에 젖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옛날 생각이야. 그때 시대에는 절대 충성해야 돼. 국가의 명령, 특히 지휘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그러면 그 잘난 독일 지휘관들, 히틀러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잖아. 자살하기 직전에 그 인간적인 모습 보였잖아요. 어떤 여자하고 자살하기 전에 결혼하고 하룻밤 지내고 자살하고 나서 지 몸뚱아리 다 휘발유로 불태 죽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독일의 지휘관들, 장군들 다 전범재판 올라갔잖아요. 다 전범재판 올라갔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고개 숙였잖아요. 그걸 본 독일 젊은이들이 다시는 국가가 나보고 명령을 내리라고 하면 나는 나의 양심에, 나의 일반적인 양심, 인간으로서의 양심,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개돼지처럼 죽이냐. 군인도 아닌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냐. 나는 거부하겠다. 그런 논의들이 생겼고 그게 바로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으로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특별 신분 이론이에요. 이 특별 신분 이론이라는 게 바로 제복 입은 국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국민인데 좋다. 나는 국민이야. 그런데 제복을 입었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일정 부분은 내가 희생하겠어. 왜냐? 나는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휘관이 내린 명령, 그 명령이 인권에 반해, 인륜에 반해. 그 명령에 대해서는 나는 거부할 수 있는 나에게 권리가 있다. 일정 부분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양심의 자유고 독일에서는 그거를 본기본법에 최초로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본기본법에는 뭐까지 갔냐면 사망의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즉, 난 총 안 들겠다. 전쟁 나면 미안하지만 난 사람 죽이는 거 못하겠다. 그건 나의 양심이다. 까지 인정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독일은. 우리는 그냥 양심적 전쟁 거부, 집총 거부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 헌법은 그냥 양심의 자유만 인정했고요. 그건 시간 문제였어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이상은 나는 내 양심에 반해서 무기를 들고 싶지 않다. 이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호 영역 안에 들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복무시키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정리하면 비록 독일의 논의이긴 하나 군인에게 인권이 있느냐, 군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군인이 국가의 명령에 절대 충성해야 되지 않느냐 논의가 이미 독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군인에게는 절대 충성의 의무만 있지 토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었어.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2차 세계대전 거치고 홀로코스트라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을 명령했던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죽어나가고 책임지고 자, 그리고 나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될 인권이 있다. 양심의 자유 등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적 지위. 특별 신분 이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이 바로 국민의 인권론과 군인의 인권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눈에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본 교수가 그렸어요. 대한민국 이전에도, 대한민국 이후에도 이런 그림 없어요. 자, 이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국민의 인권은 헌법 10조와 그 다음에 헌법 37조 1항에 따라서 최대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기본적인 전제가 최대한 보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 중에 군복을 입은
군인은 헌법 5조 2항 그리고 헌법 39조 1항에 따라 헌법 자체가 명령을 내렸어요. 헌법 자체가. 군복을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군인에 대해서는 헌법 자체가 국방의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최대한 보호를 받는 국민에 비해서 이와 같이 제가 눈에 딱 보이게 빨간색으로 네모를 쳤는데 국방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이 국방이라는 제한을 이 군인의 인권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했다. 그게 바로 헌법 5조 2항이고 39조 1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 경우는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법률로서만. 그런데 군인의 경우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헌법 5조 2항과 39조 1항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군인에게 헌법이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이 전제된 인권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인데요. 입대 전과 입대 후라고 할게요. 병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병사의 예를 들면 병사가 입대 전에는 밤 12시까지 게임하고 편의점 나가서 라면 먹고 내 맘대로 자고 내 맘대로 일어나고 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에요.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의 내용 중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 다 권리예요. 권리를 누렸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를 제한하거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군인이, 그 병사가 군대에 입대했어요. 입대해서 훈련병이 됐는데 훈련병이 돼서 훈련병 전처럼 12시까지 게임하고 핸드폰도 안 주겠지만 그냥 상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병이 12시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인근 그 초소 나가서, 위병소 나가서 인근 편의점 나가서 라면을 먹고 온다? 못하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을 받았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축소시킨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국민일 때는 보호 영역이 이렇게 넓었다가, 왜 이 그림처럼 내가 군인이 되면 못하는 것들이 많지? 자, 이런 걸 지금 표시한 거예요. 그렇다고 인권이 없는 게 아니죠. 인권은 있죠.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군인은 군복을 입는 순간에 이 헌법이 명령하는 국방에 의한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양보다 줄어든다. 양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의미예요. 양적으로 줄어들죠. 간부들도 마찬가지죠. 간부들도 일반 같은 30대 또는 20대 청년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청년과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군복을 입고 있는 부사관으로서의 청년과 당연히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쪼그라들죠. 거기다가 요즘 뭐까지 되고 있어요. 일반 그냥 회사의 청년이라면 무슨 야근 수당이다, 주말 수당이다 이런 부분도 받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군에 있는 20대 청년, 부사관인 청년이 야근하고 주말에 근무하고 수당도 똑바로 못 받고 있잖아요. 제한 받는단 말이에요. 제한. 이와 같이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은 국민이었는데 군복을 입는 순간 기본권의 양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이 줄어든 게 뭐예요, 바로? 특별한 희생이에요. 특별히 희생하는 거라고요. 군인들이. 왜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요. 안보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하는 거라고요. 자, 군인권을 논의할 때 본 교수는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군인권을 논의할 때 전제를 논의하지 않아요. 전제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에 본체가 있으면 자동차에 바퀴가 있어야죠. 바퀴가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본체가 아무리 벤츠라도 바퀴가 없으면 그냥 그거는 쓸모없는 그냥 자동차죠. 굴러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군인권을 얘기하면 항상 군인의 인권,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르다도 얘기도 안 해요. 지금 현재 나가보세요. 야전에 나가면 국민의 인권과 군인의 인권이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 교수는 분명히 헌법적으로 다르다. 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양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양적 차이가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고, 다만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 바로 이 특별한 희생만큼 국가는 명예와 복지로 화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명예와 복지로. 군복 입은 사람으로서의 명예심을 국가가 계속적으로 고취시켜 줘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여기에 예산을 써야 되는 거야, 국가가. 그리고 복지, 의식주지, 의식주. 그 중에 관사, 심각하잖아. 국가가 수당을 못 준다 그러면, 국민의 일반 청년에 비해서 수당을 못 준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줄어든 만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의미가 바로 명예와 복지인데, 그 누구도 명예와 복지는 얘기하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그냥 인권만 논의하고 있다. 군인의 인권만 논의한다. 나는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런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특히 명예죠. 군인이 지나가면 요즘 그러대요. 어떤 군인이 식사하고 있는데 뭐 50대 나 같은 50대 어떤 분이 계산을 해줬대요. 그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 동생은 이제 해병대에 나왔는데, 제 동생이 지나가면 실제 경험했다는 거니까요. 이게 어떤 민간인이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휴가 나왔냐 물어보고 이거 휴가비 써라라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별하는 거죠. 해병대 선별하는 거죠. 이와 같이 국민들이 군인에 대해서 명예심을 줘야 되는 거죠. 명예심을.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돼요.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 또 하나는 복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군인이 결혼 생활을 하고 애를 낳고, 군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자기 자녀 잘 키우는 거 아닌가요?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자녀를 잘 키우겠다. 나보다 더 낫게 키우겠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군인의 자녀로서,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군인의 자녀로서 어디에 가서 그렇게 이사를 20몇 번 하고 30몇 번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즘 인터넷도 많으니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이렇게 줄어든 인권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헌법이 하라고 하는 이런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이해 가세요? 이런 논의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고, 끝으로 한마디 더 하면, 지금 우리 헌법 중에 혼란스러운 헌법도 있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이다, 통일이지, 저 북계 나쁜 놈들 3조 영토정을 뒀고,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4조 저기도 국가야, 우리 평화통일해야 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 헌법도 존재하지만, 또 하나 29조 2항, 군인이 직무 수행하다가 죽거나 다쳤어. 그러면 국가가 법률로서 이만큼 보상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배상 청구하지 마라.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속된 말로 군대 가서 죽으면 개값이라고 그랬다고. 예전에는. 왜냐? 국민이 위법하게 손해를 당하면 그 국민은 100% 손해를 전보를 받는데, 그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던 군인은 손해가 발생하면 100%가 아니라 60%, 50%도 안 주고 그거 받았으면 그만 배상 청구해라. 이렇게 지금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하면
최근 신문을 봤더니 어떤 병사가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군에 와서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해. 이전에 있었던 기왕증이 아니야. 군에 와서 뇌졸중이 생겼는데 적절하게 치료도 못 받았어. 그래서 죽었어요. 역시 똑같아요. 너 보상 받았지? 법률이 정하는 유족연금 받았지? 근데 턱이 없죠. 100% 안 되죠. 그 손해에. 그거 받았으면 배상 청구 못 해. 그 유족들이 법원에다가 자, 이거는 100% 대비 60%도 안 된다. 나머지 손해 좀 달라. 특히 위자료 청구 달라. 내가 애 키우는데 부모로서 얼마나 충격이 크냐? 라고 했더니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헌법 29조 2항을 들면서 헌법에 법률로서 보상받았으면 배상 청구할 수 없다. 기각시켰어요. 그랬더니 현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을 개정을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겠다고 하는데 자, 이 정도의 공무원들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다른 공무원들 특히 국군 통수권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이 신문 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한다면 쇼를 할 게 아니고 아예 헌법 29조 2항을 고쳐라. 그 누구도 헌법 29조 2항을 개헌할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헌법 29조 2항을 고치고 국가가 더 이상 군인을 값싼 노동력쯤으로 생각하고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헌법 29조 2항에 따라서 국방부는 돈을 안 줘도 돼라고 생각하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제한된 돈 가지고 훈련을 할 때에도 알차게 하는 거지. 그래야 훈련을 알차게 해야 예산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고 그래야 어떻게 훈련 뛴 간부 보고 밥값을 내라고 하고 기타 훈련을 뛰는데 어떻게 개인 비용이 들게 하는가. 국가가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 바로 이 교수가 얘기하는 군인권, 바로 이 그림이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군인의 인권은 국민의 인권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양적으로 다르다. 즉 특별한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 그 특별한 희생의 근거는 헌법이 국방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따라 특별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명예와 복지다. 이 명예와 복지라는 생각을 지금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 있으니 독소 조항이 바로 헌법 29조 2항이다. 그거 당장 개헌해야 된다. 그리고 기재부는 그 헌법 29조 2항에 따라 국방부에 당연히 줘야 될 여러 가지 예산들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특별하게 명예와 복지를 주었을 때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생기는 거 고치고 군복 입으려고 하는 지금과 같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장교가 안 되겠다. 뭐가 안 되겠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